Oscar goes to Coda. 투자사조차 찾지 못하던 독립영화 코다는 우여곡절 끝에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쥐기까지 수많은 기록을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새로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코다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영화로서도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죠. 코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경이로운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농인 문화와 농인의 청인 자녀, 코다에 대한 헤이더 감독의 리서치와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다의 영어 제목은 Child of Deaf Adult의 약자로 귀가 들리지 않는 부모님이나 후견인 아래서 자란 청인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코다에서 농인 부모님과 오빠를 말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로 살아온 주인공 루비 또한 코다죠. 매사추세츠 주의 어촌에 사는 루비는 매일 배에서 어부인 아빠와 오빠를 도와주며 수어 통역으로 가족의 생계에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루비는 어느 날 짝사랑하는 마일스를 따라서 학교 합창단에 지원합니다. Choir? 루비의 재능을 발견한 합창단 선생님은 루비에게 버클리 음대 입학 오디션을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 와중 루비의 아빠와 오빠는 어업 규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서 루비를 늘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루비는 가족과 음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죠. 코다는 프랑스의 코미디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두 영화는 루빈의 가족의 직업과 이들이 사는 곳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캐스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미라클 벨리의 감독은 농인 역할의 농인 배우를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죠. 반면 코다의 헤이더 감독은 실제 농인 배우들을 코다의 농인 주인공들로 캐스팅했습니다. 헤이더 감독은 배우들과 수다 떨며 소통하기를 좋아했지만 수어에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인 커뮤니티에선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리서치 너드로 알려져 있는 헤이더 감독은 자신의 그런 기질을 발휘해 진정성 있는 연출을 이뤄냈죠. 코다의 촬영 첫날 헤이더 감독은 로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이더는 농인 배우들이 계속 감독이 아닌 통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서 자신의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단어의 특정한 뉘앙스도 통역을 거치면서 사라져버렸죠. 헤이더는 자신이 직접 농인 배우들과 수어로 소통을 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통역사가 해소해주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헤이더는 수어를 하면 서로 멀리 있어도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촬영 중에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며 영화 제작진이라면 수어를 배우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코다의 세트에 있는 비디오 빌리지에서는 헤이더가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농인 연기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어 감독이 모니터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수어 감독은 종종 헤이더에게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루비의 아버지 프랭크를 연기하는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가 대사에 수시로 욕을 섞고 있었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코다는 촬영에 있어서도 농인을 다룬 다른 영화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어가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카메라는 대부분 농인의 얼굴이나 수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때문에 정작 화면에서는 의사를 전달하는 손이 잘리게 되면서 언어가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죠. 헤이더는 수어가 온전히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쓰이는 구도 중 하나인 클로즈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어 장면에서 클로즈업이 되면 손이 잘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흔히 대화 장면에 사용되는 구도인 오버 더 숄더 샷을 찍을 때 헤이더는 수어가 가려지지 않도록 농인 배우들에게 평소보다 팔을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수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이더는 수어 촬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제작진과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통 영화 제작 과정에서 동시 녹음에 보충이 필요하거나 편집 과정에서 새로운 대사가 필요해졌을 때 배우는 ADR, 즉 후시 녹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어는 그런 옵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헤이더는 여러 명의 농인이 등장하는 장면에 특별히 공을 들였으며 리허설에서 연기자들과 카메라의 위치와 동선에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농인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농인이 수어를 하는 도중 다른 화면으로 편집된 일이 빈번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농인의 입장에서는 대사가 뜬금없이 잘리게 되는 상황이죠. 헤이더와 수어 자문가들은 수어에 익숙하지 않은 편집자 제라드 브리슨이 수어 대화를 적절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세트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수어가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안 비디오 빌리지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편집자를 위해 수어를 동시 통역하는 음성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수어 감독은 수어가 프레임을 벗어날 때마다 기록을 했죠. 브리스는 수어 장면을 편집할 때 통역된 음성과 노트를 참고하면서 수어를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코다는 음악과 관련된 영화이고 다양한 음악이 영화 내내 등장하지만 헤이더와 브리스는 농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음악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였고 그런 장면들은 음악이 편집을 이끌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콘서트 장면은 로시 가족의 관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객은 1분 가까이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되죠. 코다의 음향팀은 헤이더에게 이 부분에 무슨 소리라도 넣어야 한다고 부탁했지만 헤이더는 완전한 정적을 원했습니다. 소리를 넣게 되면 농인의 경험을 낭만화하는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코다에서 프랭크 로시를 연기한 트로이는 나무조연상 수상 소감에서 스필버그에 의하면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야말로 최고의 감독이며 그 사람이 바로 션 헤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코다는 이제까지 영화에 온전히 담아지지 못했던 문화 언어를 스크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감독의 깊은 고민이 담긴 작품입니다. 헤이더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농인 문화를 대했던 자세는 이후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창작물들이 스스로에게 익숙치 않은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